시작하겠습니다. 전시관 공부 내용을 잘 숙지해야 돼요. 전시관에 뭘 공부했냐? 인간 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했어요. 물리적 행위, 심리적 행위, 의식적 행위. 그런 다음에 이 세 가지 유형의 행위들이 전부 오운에 속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전시관 공부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 행위, 그것은 오운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인간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인간 행위는 인식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인식 과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식 행위에 대한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행위의 결과로 나오는 인식 경험에 대한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경험을 말하냐면 존재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는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거예요. 선험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경험과는 상관없는, 우리 경험과는 무관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인식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조물주가 주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세종께서는 경험의 영역을 벗어난, 경험과 무관한 그러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세종께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존재는 모두 다 그 존재의 영역이 어디냐면 경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경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그것과 마주칠 수 있어요. 시각으로, 청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촉각으로, 정신으로. 그렇다면 왜 경험을 우리는 존재와 결부시키냐? 경험을 존재와 결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경험을 보관하고 싶어 해요. 저장하고 싶어 해요. 저장할 때는 저장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행위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왜? 행위는 시발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함과 동시에 날아가 버려요.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결과도 행위예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배가 부르죠? 배부르다고 느끼는 것이 행위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라는 것을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담는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바구니 이름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경험을 존재로 바꿔서 거기다가 차곡차곡 저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말로 뭐라고 하냐면 취착이라고 그래요. 취착이라는 것은 쌓아 올리고 모으고 축적하는 것을 취착이라고 그래요. 쌓아 올리고 모으고 축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속 그 짓을 해야 하는 집착이 필요하겠죠. 집착이라는 말은 단순히 집착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집착한 결과 무엇을 축적해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축적해가지고 무엇을 크게 만들까요? 그 경험을 담는 바구니를 크게 만들겠죠. 바구니가 큰 사람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이것을 경험해 왔는데, 나도 이것을 경험해 왔는데, 이런 얘기를 잘해요.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눈치 못 채죠. 아, 이 사람이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경험을 보관할 수 없는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의 바구니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메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행위는 인식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인간의 모든 인식 과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는 그 결과로 경험을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한다는 것도 행위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경험을 보관하고 싶어 해요. 아, 보관해야죠. 경험을 보관해야 오늘 공부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보관하세요. 아, 나는 경험을 보관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아내인지도 몰라. 인간의 모든 행위, 오운이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인식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식 과정은 행위의 과정과 경험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험의 과정은 무엇에 대한 경험이냐면 존재에 대한 경험이에요. 왜 인간은 경험을 존재에 대한 경험으로 바꾸냐? 보관하려고 그래요. 저장하려고. 인식 과정이 행위의 과정이면서 경험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드러나요. 인식 과정은 저장할 수가 없는 조건 발생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존재로 바꿔놔야 돼요. 우리는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이 고에 대한 인식을 문제 삼고 있는 거야. 고는 경험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의 핵심에 고가 들어있어요. 이때 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죠.
변화한다는 것이 고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어려워요. 왜?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아침에 막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약 먹고 나오면 그 아침에 배 아픈 것을 깡그리 잊어버려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 과정의 특징은 그 사람이 경험하는 세계를 산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를 이렇게 잘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싶어해. 그것이 우리 삶의 부천격이고 우리 삶을 곤란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공부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인식 과정이에요. 인식 과정은 행위의 과정과 경험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이 경험을 보관하고 축적하고 저장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실 현실에서 경험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식에 있어서 이 경험의 저장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장할 때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이 경험을 존재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때 이 존재가 실체적인 것이다 라고 착각을 일으켜요. 행위라고 하는 변화 속에서 경험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변화하지 않는 불변의 실체적인 것이라고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경험은 바구니에다가 담아둬야 합니다. 그 바구니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바구니는 그냥 바구니예요. 나중에 이 바구니가 해체되거나 낡아서 없어질 때 소리를 치면 안 되죠. 오늘은 행위가 인식 과정이라는 거, 이것을 한번 세심하게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을 보세요. 안, 이, 비, 설, 신, 이것을 5가지 감각 기능이라고 해요. 왜 의를 가운데다 이렇게 놨냐? 이 5가지 감각 기능은 다 의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5가지 감각 기능이 의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문 정향이라고 해요. 안에서 시각을 하면 이것이 의로 들어가요. 청각해도, 후각해도, 미각해도, 촉각해도 의로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인식기관이냐? 정신하는 기능을 하고 정신하는 행위를 해요. 우리가 그냥 정신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기능을 의라고 그래요. 안, 입이, 설신 이 5가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냄새 맡고, 그냥 맛보고, 그냥 감촉할 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의로 들어가요. 의라는 것은 내부 기관이잖아요. 우리 그 내부에 있는 인식 기관을 의라고 그래요. 의는 정신하는 기능,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생각을 하냐면 안에서, 이에서, 비에서, 설에서, 신에서 보여준 걸 가지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요리를 합니다. 뭔 요리를 하냐면 안, 이, 비, 설, 신에서 보내준 먹거리 요리를 해요. 여러분의 눈은 단순히 형상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 또 시내에 왔다 갔다 하죠.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시각할까요? 먹고 살 것을 시각하는 거예요. 저기 임대 붙어 있네. 전화 한번 해봐. 저기 매매 나왔네. 전화 한번 해봐. 바나나가 한 손에 2,000원이라고? 안, 이, 비, 설, 신, 의는 먹거리, 경험을 찾아요. 그럼 이 의가 그것들을 갖다가 요리를 하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생이란 말이 이 말이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의에서 이 음식을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발달하는 거예요. 의는 정신하고 생각하고 하는 기능입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는 전부 다 물리적 행위고 물리적 기능이에요. 여기다가 걸어쳐 놓고 색, 성향, 미적법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색 없이 안이 행위를 못해요. 또 안 없이 색이 어떤 기능으로 나타나지를 못해요. 이것들을 뭐라 하겠어요? 안과 색, 이와 성, 비와 향, 설과 미, 신과 촉, 의와 법은 한 쌍의 법이라고 말했죠. 잊지 말아요. 얘들은 묶여 있어요. 이 묶여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 발생이고 조건 결합이고 조건 구성이라고 말하면 돼요. 조건 발생, 조건 결합, 조건 구성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안과 색 내지 의와 법은 서로가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한 쌍의 법이라고요. 이 육철하고 하는 이 물리적 기능이 일어나려면 그 중심 기관이 의예요. 만약에 의가 고장났으면 여러분은 보기만 할 뿐 그것이 뭔가 몰라요. 근데 고장이 안 났어도 이 의의 기능이
제대로 잘 못 뜨는 사람들은 보면서도 모르죠. 코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맛있는 거야 하고 잡으려고 그래. 고장난 거예요. 시각적으로 고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거 고인데 손대면 안 되겠는데 멀리 하겠어, 이렇게 의의가 생각을 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생각을 묻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덥석 잡아가지고 험악고를 당하죠. 이 고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의 안에서 일어나는 인식행위가 뭐가 있는가 여기다 한번 적어봤어요. 의가 물리적 행위입니다. 명시 보세요. 안도, 이도, 비도, 설도, 신도, 의도 다 다른 유형의 물리적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전 시간에도 말하더만요. 정신이라고 하니까 물질하고는 반대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대 개념이라고 구별하는 그 행위가 아주 잘못됐어요. 불교에서는 이 이분법적인 반대 개념이 없어요. 불교를 공부하는 순간 이 반대 개념으로 이 세상을 보는 이분법을 버려야 돼요. 이 반대 개념을 생산하는 이분법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냐면 구별한 것을 각각 실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실체니까 둘은 결합할 수가 없죠. 다 각각 고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걔들이 무슨 상호작용을 하겠어요. 실체라고 구별을 하면 구별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갈라치기 하는 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갈라치기라는 말은 아주 못된 실체론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이 그냥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적인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구분을 하면 그 기능들은 다 통합돼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겠죠. 실체적으로 구별하면은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는데 기능적으로 구별을 하면 이것들이 전부 통합되고 구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답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행복해지려면 실체론 버려야 돼요. 실체론 가지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거 그때뿐이에요. 지금 뭔가 목적하고 있는 의도가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지 안, 이, 미, 설, 신 5가지 감각기관에서 감각한 것이 의로 들어옵니다. 의로 들어오면 의에서 어떤 인식 과정이 펼쳐지냐면 수상행식이라는 인식 과정이 펼쳐져요. 인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각한 것을 의를 통해 해석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이라는 것이 전부 인식의 요소예요. 감각한 것, 그 감각한 것이 뭐예요? 여기 안, 이, 비, 설, 신에서 일어난 것이죠. 안, 이, 비, 설, 신에서 감각한 것이 의로 들어오죠. 의로 들어오면 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수상, 행식이 일어나요. 여기 수는 감정을 말해요. 감정적인 행위가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토대로 해서 지각이 일어나지요.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무엇을 말하냐면 나라는 존재의 주관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입이 설신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안 생겨나는데 여기 의에 들어오면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요. 내가 기분 나쁘다니까, 내가 기분 좋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감정을 갖다가 심상으로 그려요. 심상으로 그릴 때 이 감정에 대한 해석을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럼 해석을 해요. 다시는 상종 못할 놈이구만.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요. 어떻게? 다시는 상종 못할 놈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 굉장히 포근하고 호감이 가. 또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감정이 생기면은 그 감정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요. 해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개념을 만들어갖고 그 개념을 증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론과 희론이 막 일어나면 망상으로 흘러요. 여자 한 사람 만나고 와서도 저녁에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저 전원주택에서 사는 꿈을 꾸잖아요. 그게 다 망상이죠. 그 여자를 눈으로 봤겠죠. 시각한 여자가 의로 들어와서 수상 행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여자가 인식되는 지금 과정 장면이에요. 인식되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면 의에 들어온 물리적 행위는 5가지겠죠. 안, 이, 미, 설신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들어온 5가지 물리적 행위를 의가 뭘로 바꿔요? 수상행위라는 심리적 행위로 바꿔요. 이렇게 수상행위라는 심리적 행위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석해서 이렇게 말해요. 해석해서. 여기서 해석이라는 것은 지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해석하려면은 해석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의 자료가 뭐냐면 감각한 거예요. 해석한다는 것은 지각한다는 말인데 지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비라고 그래요. 의에서 수상행식이 생겨나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 행위와 의식적 행위가 생겨나죠. 그렇다면 시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시각적으로 감정을 일으키고 해석을 일으키고 자기를 일으키고 그것을 식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각적 인식이라고 그래요. 인식이라는 건 뭐예요? 인식이란 감각한 것을 해석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한다는 것은 수상행위고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이에요. 감각한 것을 가지고 의해서 수상행을 일으키고 식을 일으키는 것이 인식이에요. 인식을 구성하는 인간 행위는 몇 가지 유형이 있냐면 5가지가 있겠죠. 색, 수, 상, 행, 식이 있겠죠. 색은 어떤 행위냐면 물리적 행위예요.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안입이 설신 의가 전부 색이라고 하는 물리적 행위에 속합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세존이 2가지로 분류해놨는데 하나는 정신적 고통, 하나는 신체적 고통.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받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존이 탐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잖아요. 그 정신적 고통에 속하는 것들이 바로 수상행식에서 나오는 고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각적으로 감정을 일으키고 해석을 일으키고 자기를 일으키고 그것을 식별하는 그 과정을 시각적 인식 과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청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각적으로 감정을 일으키고 해석을 일으키고 자기를 일으키고 식별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청각적 인식 과정이라고 그래요. 청각적 인식 과정, 후각적 인식 과정, 미각적 인식 과정, 촉각적 인식 과정이 전부 색, 수, 상, 행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원의 과정을 인간 행위라고 하고 인식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공부를 더 하고 끝낼게요. 이 인식 과정들이 우리는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인식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나쁘게 보고 내가 저것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보고 내가 자기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그림은 뭘 말해주냐면 인식 과정이라는 것은 조건 발생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식 과정이 조건 발생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건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 구성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해체시켜 놨지만 분석해 보려고 해체 놓은 것이지 이것들이 우리 인식 과정 안에서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는데 이 인식 과정을 기능적으로 세존이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분리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구별해 놓은 것이에요. 만약에 분리해 놨다면은 이런 그 색수상행식이라고는 인식 과정에 각각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색은 색의 실체를 갖고 있는 과정이 아니고 색은 색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과정이에요.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로 실체를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능으로만 구별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알에 도달해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인식 과정은 어느 것이나 다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인식 기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 하나를 말하면 수상행위 거기 따라와 있을까요? 안 따라와 있을까요? 따라와 있어야죠. 수를 말하면 상행식이 따라와 있고 상을 말하면 색수행식이 따라 있고 그 다음에 식을 말하면 색, 수, 상, 행이 따라와 있는 거예요.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 조건 발생이니까. 그렇다면 색, 수, 상, 행식이라고 하는 구별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색의 조건에서 내지 식의 조건에서 이 인간들의 모든 인식 행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색을 이야기하면 지금 무엇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수상 행식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식을 얘기하면 뭘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색, 수상, 행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나타난다니까요. 이 색,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들은 이게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말을 해도 함께 나타나는 그런 의정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따라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세종께서는 똑같은 존재 현상을 5가지 조건 또는 5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색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수상행식의 색이에요. 수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색, 상, 행식의 수죠. 식이다 그러면 색, 수상행식의 식이에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오늘.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세조는 인식 과정에서 중요한 색수상행식을 12연기에 배열합니다. 조건 발생의 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제일 위에다가 무엇을 배열하냐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를 배열해요. 그때 행은 바로 어떤 행입니까? 색, 수, 상, 식의 행이겠죠. 함께 나타난다니까. 그리고 식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의 요소를 지금 요소하고 함께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 그 말은 인식 과정을 행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식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식으로 표현되는 모든 인간 행위의 인식 과정은 다 자기된 것입니다. 자기된 것이기 때문에 인식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존재는 다 무상입니다. 재행 무상이죠. 마치겠습니다.